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스시코우지에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주말 디너로 방문을 했고요. 매번 담당 셰프님으로 계셨던 정영관 셰프님이 아니고 이날은 오너 셰프님인 코우지 셰프님 앞으로 지정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디너 카운터로 방문을 했고 디너는 1인 기준 23만 원입니다. 첫 디시로는 따뜻한 계란찜이 나왔고요. 가을 제철 재료인 은행하고 자연송이가 들어갔습니다. 디너는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을 한 거였는데 첫 츠마미로 뭐가 나올까 좀 궁금했었는데 셰프님께서 바로 이섭의 막기를 말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광어나 도미 사시미가 먼저 나올 거기 때문에 이섭의 막기는 조금 이따 맛보겠지만 만드시는 모습은 제가 영상에 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기름진 고등어 사시미에 와사비하고 초생강 그리고 차이브를 저렇게 잘라가지고 넣어주시더라고요. 와사비 양이 좀 많지 않은가 싶긴 한데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 상쇄되는 작용이 좀 있습니다. 코우지 셰프님께 와사비가 그렇게 원래 많이 들어가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도 비싸서 많이 넣기 싫은데 많이 넣어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런치 때는 먹어본 적이 없고 가을, 겨울 그리고 조금 이른 봄까지는 디너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이섭의 막기는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시소입 위에 초생강하고 넣어서 말아주시는데 신선한 고등어만 구할 수 있다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신선한 고등어를 저렇게 구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와서 사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첫 추마미로는 광어 사시미가 나왔고요. 사실 저는 스시코우지를 방문하거나 다른 스시야를 방문해도 광어 사시미를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좀 드물어요. 뱃살 쪽이 아닌 이상.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전날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으로 제가 회를 시켜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클래스 차이가 다르긴 합니다. 늘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얼마만큼 맛있는지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전날 회를 시켜 먹어봤는데 확실히 스시야에서 먹는 건 당연하겠지만 클래스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광어 자체를 굉장히 섬세하게 뭐 살의 단맛이 어떻고 식감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폰즈 소스라든지 저렇게 안키모 소스에 먹었을 때 조합이라든지 궁합이 잘 맞는 거를 더 좋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광어 살 자체에 그렇게 맛이 있나? 이런 거는 사실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안키모 소스라든지 폰즈 소스 같은 간장 베이스 소스에 먹게 되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첫 시작으로는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오마카세 같은 코스 요리 같은 경우는 음식의 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첫 피스를 먹고 두 번째 피스까지 한 4분에서 5분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혼자 방문하게 되면 굉장히 심심하고 같이 간 일행하고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노가리 까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친구가 오자마자 화장실 가고 그래가지고 심심해서 제가 소금으로 저렇게 좀 장난을 좀 쳐봤습니다. 예전에 어디 스시야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제가 소금으로 장난을 좀 쳤더니 보시는 분들도 재밌어 하시고 보시는 내내 저게 좀 신경 쓰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해봤습니다. 저게 구운 소금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 곱게 갈아가지고 내는 업장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진짜 그런 것처럼 나오는데 코우지는 조금 수분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가 좀 덩어리진 입자가 크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도미 사시미를 셰비체 스타일로 내셨는데 보통 남미에서 많이 먹는 요리인데 해산물을 라임이나 레몬즙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샐러드처럼 먹는 겁니다. 스시코우지는 도미 사시미에 올리브 오일하고 폰드 소스 그리고 위에 차이브를 저렇게 내가지고 비슷한 느낌을 주셨는데 도미가 차이브랑 산미가 있는 식자재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맛이 뭐 초장이나 이런 것들처럼 자극적이진 않고 조금 슴슴한 맛으로 먹는데 약간 냉면으로 치면 평양냉면 같은 느낌이고 폰즈 소스도 간이 잘 배어 있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미까지 먹는 동안 코지 셰프님이 이소배 막기를 말아주셨고요. 아직 가을 초입이라 그런가 고등어 기름기가 조금 덜 올라오긴 했습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되는 기름기였는데 그래도 워낙 상태가 좋기 때문에 맛있었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초생강하고 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이날따라 고등어 안에 들어가 있는 초생강은 유난히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름진 고등어와 같이 먹어서 달게 느껴지는 건지 고등어 봉초밥에도 초생강이 들어가긴 하는데 희한하게 이소배막기 안에 들어간 초생강이 이날따라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스시야를 방문을 하지만 특히나 가을, 겨울 이때쯤에는 제가 이솝에 맞기 때문에 항상 좀 더 자주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디너에 뭐 북해도산 우니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이런 고등어 관련된 디시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코우지 셰프님 앞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오늘은 운 좋게도 도마 바로 앞에 또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재료 손질하는 모습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북방 조개고요. 조개를 저렇게 내려쳐가지고 이렇게 근육이 수축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움츠러들면 조금 더 꼬득꼬득하고 약간 식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많이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름기가 조금 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솝이 맞기에 기름기가 아주 반질반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북방조개고요. 위에는 시치미를 뿌려주셨고 구워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숯불 향이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식감 자체는 새조개랑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새조개를 못 드셔보신 분들은 약간 말린 묵이나 씹는 맛이 있는 좀 보고해 같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여지고요. 단맛도 있는데 네타에서 단맛이 올라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먹었을 때 달다 이런 느낌보다는 씹고 나서 입으로 삼키기죠.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이 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 것도 같고 안 단 것도 같고 좀 애매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식자재 본연에서 나오는 단맛은 조금 고급스러운 풍미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굉장히 큰 조갯살에 단맛이 올라오고 조금 비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녀석입니다. 바로 구운 계란말이고요. 런치 같은 경우에 보통 이 타이밍 때는 츠마미가 아닌 니기리를 먹기 때문에 스시를 먹다가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런치 같은 경우에는 식전 안주 그러니까 츠마미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시를 먹기 전에 이렇게 벌써 나옵니다.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조금 이따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한 입에 털어넣지 마시고 좀 베어 먹으면 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일본식 계란말이에 비해서 많이 달지는 않고 조금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계란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잠깐 보여주시고 빼셨는데 제가 순간 캡처를 했습니다. 이 구운 관자와 우니크림이고요. 런치나 디너 모두 나오는 디시고 일찍 방문을 하게 되면 셰프님이 관자를 바로 손질을 하시고 뒷주방으로 갖고 와서 구워내시거든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구운 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니크림을 저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위에 올려주시는데 그날 우니 상태 따라서 뭐 맛이나 풍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아니고 스시코우지 시그니처니까 가시게 되면 꼭 먹는 디시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찜전복이고요. 다른 셰프님들에 비해서 코우지 셰프님이 주시는 찜전복은 제가 체감하기에는 조금 적은 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사장님이니까 저게 정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찜전복은 업장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스시코우지는 마냥 부드럽기보다는 씹는 식감을 조금 살리는 편이고 이날은 비린내도 하나 없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저는 유독 찜전복을 먹을 때 약간 맥반석 계란 같은 풍미가 좀 나거든요. 근데 드셔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 좀 계란 구운 듯한 풍미가 나는데 아마 내장에서 그런 향이 나지 않나 싶어요. 소스는 맛있다고 핥아드시지 마시고 셰프님이 다 먹게 되면 샤리를 올려주시니까 그 밥이랑 같이 비벼서 드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셰프님들이 안내차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소스 절대 다 드시지 마세요. 비린 거 잘 못 드시고 해산물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맛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비린 거 잘 먹고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보통 해안가 쪽에서 파는 좀 비싼 전복김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내장 소스에 밥을 비벼가지고 밥 베이스로 내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의 풍미를 조금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저 개우 소스 좋아해가지고 집에서도 만들고 또 밥에다가 비벼 먹기도 하는데 실제로 저렇게 적은 양만 먹었을 때 감칠맛이 올라오고 맛있게 먹는 거지 성인 기준 뭐 밥공기 하나를 저걸 다 먹으면 조금 비리긴 해요. 제가 먹어도. 첫 니기리는 아일랜드산 자연산 참치 그리고 오도로가 나왔고요. 보여질 때는 주도로 같은 느낌이긴 한데 셰프님께서 오도로라고 하시니까 뭐 오도로겠죠? 보통은 니기리로 흰살 생선이 제일 먼저 나오긴 하는데
디너 같은 경우에는 치마미로 도미랑 광어를 먹기 때문에 참치를 먼저 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산이라 그런가 뭔가 지방 느낌도 인위적이지 않고 아주 매끄럽게 부드러운 지방기를 자랑합니다. 참치 다음에 바로 흰살 생선이 도미 뱃살 초밥이 나왔고요. 런치에는 몸통살이 나오고 디너에는 뱃살 쪽으로 내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인지 디너에 먹는 도미 초밥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조금 담백한 도미 초밥에 지방기가 더해지니까 씹는 맛도 그렇고 씹을수록 삐져나오는 그 생선 기름 맛이 아주 기분 좋게 입안에 퍼지고요. 니기리 하실 때 차이브를 넣거나 뭐 스다치 즙을 조금 넣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맛의 차이라기보다는 식자재가 주는 그런 식감하고 그런 풍미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호불호 없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초밥을 꼽자면 저는 도미 초밥인 것 같아요. 앞감이 그러니까 등살 초밥이고요. 셰프님께서 뱃살에 가까운 등살 부위라고 하셨는데 딱히 뱃살 쪽에 가까운 앞감이라고 해서 더 맛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스시코지의 앞감이 스타일이 워낙 좀 매끄럽고 부드럽고 약간 간도 적당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피맛이나 산미보다는 참치 풍미가 좀 많이 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인지 이날 앞감이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치 초밥이고요. 이건 셰프님들마다 조금씩 주시는 방법이 다르거나 이런 조리법이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한치 위에 유자제스트를 뿌려주시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코우지 셰프님이 담당하시는 손님이 8분이라서 그런가 일일이 그렇게 올리시기가 힘드셨던 건지 아니면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이라 셰프님의 원래 스타일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밥에다가 이렇게 유자제스트를 묻혀서 주시더라고요. 한치초밥 같은 경우는 저는 입에 넣었을 때 퍼지는 유자의 향이 더 좋았는데 이날은 씹고 나서 유자 향이 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맛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위에 뿌리는 걸 더 맛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한치가 입안에 달라붙는 식감도 너무 좋았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 녀석도 디너에만 나오는 보리새우인데 보통 살아있는 경우는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얼음 간 거 위에다가 이렇게 보리새우를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도 바로 앞에 손질하는 걸 볼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는데 잘 삶아낸 보리새우를 머리 떼고 저렇게 셰프님이 일일이 갈라가지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초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새우초밥이라고 하면 뷔페에서 나오는 되게 허접한 새우초밥을 생각하게 되는데 스시에서 먹는 거는 확실히 그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입안에 넣었을 때 크기도 그렇고 씹었을 때 식감 그리고 살에서 올라오는 단맛까지 솔직히 뭐 좀 과장돼서 표현하면 비교 불가 그러니까 아예 범접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새우초밥인데 그래서 맛있다고 앵콜 스시로 먹게 되면 추가 차지를 내야 되는 녀석입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홋카이도산 운이고요. 이날 셰프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보통 20만원 초중반에 들어왔던 녀석이 지금 30만원 중반 정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500g짜리 한 판에 그 정도 가격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보통 하이엔드 스시야를 디너에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북해도산 운인데 저는 딱히 북해도산이라고 뭐 빨아주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때그때 우니의 그 맛이나 이런 거 따라서 그냥 갈리는 것 같아요. 무조건 북해도산이라고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비싼 가격대에 비해서 이날은 조금 아쉬운 풍미를 냈습니다. 셰프님 말씀으론 그 시즌에 그때 수온하고 잘 맞지 않아가지고 한 8, 90% 정도의 성게가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녀석들도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고 가격도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중간에 나온 가지 튀김이고요. 가지를 반달 모양으로 썰으셨고 튀기시기 전에는 저 안에 두부하고 장어를 간 녀석이 올라갔는데 약간 중식 베이스의 튀김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중간에 한 텀 쉬어가는 느낌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맛은 뭐 그냥 자극적이지 않고 중간에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라 딱히 임팩트가 있는 디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먹었던 보리새우 머리만 손질한 거를 저렇게 따로 튀겨서 주셨고요. 어느 순간부턴가 저는 새우가 머리가 굉장히 징그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벌레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한 3,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맛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날은 저렇게 튀김으로 나온 머리 부분만 보니까 조금 징그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새우 풍미의 이제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새우 머리만 저렇게 튀겨서 줬기 때문에
바삭함 안에서 새우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전갱이 초밥이 바로 나왔고요. 전 전갱이하고 줄무늬 전갱이 구분을 잘 못했고 뭐 그냥 생선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줄무늬가 있고 없고 차이인 줄 알았는데, 전갱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붉은 빛이 도는 생선이고 줄무늬 전갱이는 조금 흰살 생선에 가까운 약간 분홍색, 연분홍색 색깔의 생선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름진 맛이고, 전갱이 같은 경우에는 비린 맛이 조금 나는 편이에요. 저는 또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친구는 비려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과메기 말리기 전에 먹으면 이런 느낌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뒤에 나온 녀석이 줄무늬 전갱이고요. 확실히 살 색깔에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줄무늬 전갱이는 방금 전 먹었던 전갱이에서 비린 맛을 좀 뺐고 그 등푸른 생선에서 나는 약간 그런 특유의 맛이 좀 없는 느낌입니다. 여름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 생선인데 지금 가을 초입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름기가 잘 살아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으로는 고등어 봉초밥이 나왔고, 가을 초입부라 고등어 기름 맛이 아직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어 상태가 좋다면 숯불로 지지는 아브리를 안 하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코 셰프님은 방문하시는 분들의 그런 쇼맨십 때문인지 항상 구워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날은 고등어의 두께나 기름기 모두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숯불로 저렇게 조금 임팩트를 실어준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백다시마로 싼 고등어 봉초밥 저렇게 김에 싸주시는데, 초생강도 그렇고 백다시마도 굉장히 좀 달큰한 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달콤한 초밥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운 금태랑 연어알이고요. 보통 10월 초중순에는 1년치 연어를 다 손질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때 방문을 하면은 얼린 연어알이 아니라 생 연어알을 맛볼 수 있는데, 차이라고 한다면 비교해서 먹어봐야겠지만 생 연어알이 얼렸다가 해동한 연어알에 비해서 이런 식감이나 풍미가 확실히 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동 연어알이 귤 같은 느낌이면 그냥 생물 연어알 같은 경우는 한라봉이나 약간 레드향 그런 것처럼 더 풍미가 강하고 산뜻한 맛이 더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즌에 가면은 굉장히 신선한 연어알을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10월에는 제가 꼭 방문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청어는 기대도 안 했는데 이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밥인 청어 초밥이 나왔고요. 제철은 여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기라든지 크기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애초에 안 나오겠지 싶어가지고 기대도 안 했는데 이날은 청어랑 고등어를 같이 맛봤기 때문에 조금 가장 어정쩡하면서도 가장 운이 좋은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가을은 말 그대로 여름하고 겨울 사이에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 생선을 100% 퀄리티는 아니지만 모두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입문자 분들이시라면 요 시즌 때 방문하시는 게 좀 더 다채로운 녀석들을 즐길 수 있어서 가장 추천드리는 시즌 중에 하나예요. 니기리의 끝을 알리는 아나고가 나왔고요. 이날은 정말 부드럽고 잔갓이 하나도 없는 아나고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스시코지를 방문하더라도 10번 중에 한 6번? 5번 정도는 아나고에서 가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날은 정말 무결점의 아나고가 아니었나 싶어요. 마지막 초밥이라고 하긴 그렇고 식사의 마무리인 후토마키가 나왔고요. 저희가 마지막 손님이라 그런가 후토마키 양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셰프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더라고요. 장난스럽게 얼마까지 크게 먹을 수 있냐고 칼로 이렇게 길이를 재시면서 주셨는데 제가 먹은 후토마키 중에 가장 큰 녀석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한 입에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게 됐습니다. 꼬다리인데다가 워낙 길게 썰어주셨기 때문에 약간 부르즈 칼리파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단점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푸드파이터 같은 느낌으로 쳐다보긴 하는데 한 입에 넣었을 때 그 풍미나 이런 식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쿠가 나왔고요. 스시코지 교쿠는 저는 좀 별로 맛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본토에서 교쿠를 많이 안 먹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워낙 디저트의 끝은 좀 달아야 된다는 지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뒤로는 단호박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 단호박인데 별로 안 달아서 그런가 위에는 캐러멜 소스였나 흑당 소스를 뿌려주셨고 바로
뒤에 나오는 말차 티라미슈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달큰한 티라미슈에 이렇게 말차 파우더가 올라가니까 단맛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풍미랑 고급스러운 맛까지 살려가지고 디저트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물론 단호박이 좀 맛이 없어가지고 더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워낙 자주 방문하는 업장이기 때문에 따로 총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 어찌 보면 제철 특장점이 분명한 여름과 겨울의 중간 시즌인 가을에 방문한 게 애매하게 발담그고 있어서 오마카세 덕후들에게는 어정쩡한 포지션의 시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생연어알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채롭게 즐기기에는 입문자 분들에게는 알맞은 계절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